자,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이제 교재 235쪽을 보시면 취득식이라는 게 나와요. 찾았어요? 취득식이 시간적 기준이야. 자, 잠깐 한번 보죠. 제가 우리 아까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이거 하나 알아가도 여러분 시험 보면 하나 맞히는 거야, 시험 문제. 이때까지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납부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신고 기한이죠, 뭐. 물론 60일 이내인데 그 전에 먼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야? 등기 등록 전까지. 그래서 결론 내면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와 뭐 하기 전까지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럼 오늘 취득해서 오늘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해서 그 오늘부터 며칠 이내에 내면 되는데 60일 이내에 내면 되는데 난 당장 내일 뭘 하고자 한다?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하기 전까지만 취득해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까지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과세권자가 납세무자가. 근데 이걸 안 했대. 신고 납부를 안 했대. 그럼 뭐 너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가산세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여러분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비과세, 세공개, 세감면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이렇게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자, 다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안 줄이는 걸, 안 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절세. 그럼 절세의 반대는 뭐야, 여러분? 탈세죠. 어? 절세 반대말이 탈세야. 그래서 절세나 탈세나 공통점은 뭐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둘 다. 차이점 뭐냐? 절세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 내는 거고, 탈세는 법을 어기면서 안 내는 거고. 이게 여러분. 그럼 여러 가지 수많은 절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고기나 신고 납부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뭐다, 여러분? 절세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옛날 절세 기법 강의할 때 보면은 가산세 내지 마세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기산점이 되는 거야? 취득일부터 며칠? 60일과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럼 일단은 신고 기한이라는 기한이 결정되는 뭐가 결정되대?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되겠죠? 이게 기산점이잖아. 이날로부터 며칠 내냐, 기본적으로? 60일.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잡아야 돼. 요거를 언제로 볼 거냐? 왜? 요게 바로 뭐야, 여러분? 요게 취득의 시기죠, 뭐. 언제 취득한 걸 볼게? 그게 바로 취득 시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바로 이러한 취득 시기,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올해도 나왔던 거, 30회 때 나왔던 거고,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내년 31회 때, 즉 2020년에는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여러분이 요거 매매 등이나 유상 취득일 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죠.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여러분 235쪽 나와 있죠. 235쪽 보면 유상 취득이 있어요. 찾았어요? 양가리 1번? 별표 3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노래 소리 아니야? 된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유상 취득식이 나왔죠. 이거 꼭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매매 등으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보냐. 근데 거의 취득 유형에 관계없이 여러분 일단은 매매 등일 때는 언제냐? 잔금 지급이랴. 뭐한 날? 잔금을 지급한 날에 뭐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이거 기본이야. 이건 뭐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당연한 말이죠. 아, 잔금을 지급해야 매수자가 소유권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한 날에 뭐한 걸 본다? 취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두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뭐로 구분하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계약상으로 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요건 뭐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일단 여러분은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양가리 무상취득 있죠? 그럼 무상취득에는 언제 취득한 걸 뭐냐? 무상이니까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무상취득의 대표가 뭐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 얘는 돈을 안 줬단 말이야. 돈을 안 줬으니까 잔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따로 적이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는 민법에서 언제가 있죠, 여러분? 상속 개시는 사망일. 사망.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개시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뭐죠? 사망. 또 뭐가 있냐? 실정 선고가 만료되면은 사망한 걸 의지해서 상속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들은다? 찾지 마. 그냥 실정 선고 때려갖고 들어오지 말아 시켜. 그러면 이제 안 들으면 사망한 걸 의지해버려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상속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좋냐? 재혼도 가능해 이제. 허허허허. 저거 재혼 가능. 저 집 나간 아저씨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가? 왜 찾아? 씨 이사 가버려 못 들어오게 그냥. 못 찾게 하는 거야. 우리도 새로운 인생 살아봐야지. 그래서 상속은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시일. 근데 증여는 증여 계약이래, 여러분. 증여 계약일. 그럼 여러분 봐. 상속과 무상은 둘 다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무상취득인데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걸 떠나서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 부담은 어디가 더 적냐라는 걸 따져볼 필요는 있죠. 제가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걸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법은 도덕적 윤리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해 부담이 같다고 다르다고? 달라.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 세해 부담과 증여를 받을 때 세해 부담은 다른데 어디가 더 적냐? 상속이 더 적어. 그래서 가능하면 상속을 받을래? 증여를 받을래? 그러면 뭘 받는다 그래야 돼? 상속을 받는 게 주량가. 상속. 알아도 상식, 세법 상식. 이런 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줘, 여러분. 국세청도 안 가르쳐줘. 그 우리 집 아저씨도 절대 안 가르쳐줘,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면 아저씨한테 상속을 받는 게 좋은가? 증여를 받는 게 좋은가? 그렇지.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익혀. 내가 오늘 세법 시간에 배웠는데 상속을 받는 게 좋으냐, 증여를 받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뭐가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은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아저씨 명의로 10억짜리 하나 있다 봅시다. 소소하게 큰 건 아니고 10억짜리. 그럼 요거를 뭘로 받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뭐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증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가 받느냐? 배우자가. 그러면 결론 똑같은 10억짜리 부동산이라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해 부담이 크다. 어디가 더 작다? 상속. 증여가 더 커. 증여.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는 게 좋은가,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게 주래. 왜냐면 상속을 받을 때 누가 받으면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민법상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최소 얼마까지 공제나 30억까지 공제를 해줘. 얼마? 30억까지 뭐 해준다고요? 공제 줍니다. 상속세 과세까지 빼버린다고. 근데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얼마 빼주냐? 6억밖에 안 빼줘. 6억밖에.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받는데 10억짜리 받는데 이걸 뭘로 받으면 상속세 낼 게 있어 없어? 없죠. 30억 다 빼버리면 얘는 내일 재산가액이 안 나오죠. 근데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10억에서 얼마 빼고 6억. 그럼 얼마? 4억에서 뭘 내야 돼? 증여세 낸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없는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으라? 상속을 받으라? 증여를 받으라? 상속을 받아야 돼. 상속. 근데 상속을 받으려는데 상속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못 받는다는 얘기지.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빨리 받고 싶은데 이 스키가 가 안 가? 안 가? 환장을 하네. 이것이. 남들은 담배 핀다. 얘는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그 매일 2-3시간 꼭 운동한다. 더럽게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 연병을. 저기 내려가면 개천 거기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 하면서 막, 응? 저기 알죠? 복개천. 개천 있잖아. 거기 막 2-3시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조만간 가, 안 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받으려면 스키는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응? 칼에 매겨? 아이고. 조심해요. 요즘. 그래, 칼에 먹입시다. 그래서 난 절대 칼 안 먹는다. 집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요, 이렇게 산에 안 가.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특히 정상 조심해라. 사람이 안 보일 때. 자, 그래서 똑같이 알아두세요. 상속과 증여를 받을 때 가령을 세보다면 어디가? 상속이 증여보다는 어떻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율 볼 때도 보면 상속세, 증여세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잠깐 여기 보시면은 자 238쪽 한번 봐보세요. 238쪽 보면 취득세 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 한번 보면 상속을 받을 때는 기본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2.8% 나와 있네. 근데 뭐를 받으면 위, 외의 무상취득이 있죠, 여러분? 옆에다 저거 증여, 기부 등을 말하는 거죠. 저거나 이외의 상속의 무상취득을 말하는 거야. 상속의 무상취득. 대표가 뭐다? 증여, 기부. 그래서 증여 꼭 적어놔야 돼. 그때는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해도 상속에 의한 취득일 때와 증여에 의한 취득일 때 취득세 세율은 어디가 더 높다 그러면 증여가 항상 세부담이 어떻다? 크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끔가다 상담이 와,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 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된가? 근데 아버님 명의로 또는 어머님 명의로 일정한 부동산이 있는가, 부동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뭘 고민하냐? 이걸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받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한 거냐라고 이걸 물어보러 오죠, 저한테. 여러분 제발 물어볼 때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마. 화장실 가나 붙잡아 놓고. 특히 자기만 궁금하다고 화장실 가나 붙잡아 놓고 질문하면 정말 짜증나. 나는 가야 되는데 그 붙잡고 있으면 난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싶다. 다른 거 아무것도 똑같아. 민법적 뭐 법률적인 내용 물어보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하기 편한 시간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은 선생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타이밍에 물어봐야 되겠죠? 선생님 빨리 전화도 보고 뭐도 받고 막 급한데 거기 가서 가르는 멱살 잡아놓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면 대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대답이. 그런 거 보면 조금 답답해.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맞추는데, 자, 어쨌거나,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상속을 받아야, 증여를 받아야, 그럼 가능하면 뭘로 받는 게 좋은가, 여러분? 상속하는 게 좋다.
근데 이때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연로하시니까 이제 뭐가 생각하는가? 상속을 받을 거냐, 증여를 받을 거냐 물어보러 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단 저는 어차피 조만간 뭐 하실 거라면 돌아가실 거라면 미리 그냥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해. 미리 증여를 받아봐야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받은 날 또 10년 돌아가시면은 그 증여받았던 재산을 취소하고 이걸 다 상속 재산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내가 증여를 받았단 말이야. 먼저. 근데 증여받은 날 또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 개시가 일어났을 때는 사망을 했을 때는 이 재산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미리 빠져나갔잖아. 응? 이해하세요? 상속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돌아갔을 때 이미 이 재산은 있어 없어? 없죠. 누구한테 넘어왔어? 자식한테 넘어왔죠. 그럼 상속 재산이 없죠. 그럼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부모님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몇 년 거는 10년 전 거는 어디에다 더하라는 얘기야? 상속 재산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네가 뭘 받았지만 증여받았지만 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에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미리 증여받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뭐가 과세가 되니까? 상속이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세보다 어디가 더 큰데? 증여를 받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걸 상속받으면 전에 미리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세보다 어떻게 돼? 커진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한테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럼 뭘 받으라? 상속을 받아. 뭐를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되고? 커지고 또 그 증여세 했던 재산이 어디에 더해진다고? 상속 재산에 더해진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돼요? 예. 자,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 우리 취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취득 시기 규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 시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 어디 보시냐? 236쪽 보세요. 자, 취득세는 요 정도 모르고요.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계산합시다. 자, 취득세 세액. 그래서 모든 조세의 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 계산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그랬죠. 세액을 계산하는 요소는 세액 계산은 몇 가지야? 세액 계산 요소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과표와 뭐야 여러분? 세율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시험에 대비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액을 계산하려면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뭐가 나온다고? 과세 표준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세율.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어디 보시냐면 236쪽 보세요. 자, 취득세의 과세 표준 나왔죠? 같이 봐요. 본문. 취득세의 뭐는? 236쪽.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밑줄? 어느 당시 가액을 해서? 취득 당시에 그래요. 예, 그렇죠.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라. 제가 취득세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행위세. 취득이라는 뭐가 일어나야만 행위가 일어나야만 뭘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게 바로 행위 시점이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의 뭐로 여러분 가액을 뭐로 한다? 과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가 있고 과세 표준이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요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가액에 따라서 부과된다. 너 얼마짜리 샀어? 얼마짜리야? 그걸 바로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하는데 이걸 실전에는 물어보진 않아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이때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결정 방법. 이게 중요하죠. 결정 방법. 그럼 결정 방법은 뭐가 있고, 여러분?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예외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 특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세법 공부할 때 골치 아파하는 것이 원칙과 뭐 예외와 특례가 나오면 어떤 것부터 적용하는 건지를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뭘 먼저 정하는가?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뭘로 가는가? 예외. 근데 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특례. 그러면 원칙이 높은가? 특례가 높은가? 이게 문제, 우리는. 아, 집에 갈까? 가더라도 이거 알고 가야지. 자, 원칙과 예외는 어디가 더 높은 거고? 원칙. 근데 문제는 원칙과 뭐가 붙으면? 특례가 붙으면 뭐가 더 높은 거냐? 더 빨리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1등이 높은가? 특등이 높은가? 일반법이 높은가? 특별법이 높은가? 그래, 특등에 특례. 그러면 적용 순서를 본다면 원칙과 예외와 특례로 구분이 됐을 때 적용 순서를 보면 어디가 먼저 높은가? 특례가 1번이야. 특례가 1번. 이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일반법이 높아? 특별법이 높아? 여러분 이런 법 들어보셨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이 나면 어떤 거면 먼저 정하는가? 특별법. 그 특이 먼저 나온가? 1등이 높아? 특등이 높아? 특등이 높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예외.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다. 이상하게 약해. 근데 시험에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원칙이 중요해? 예외가 중요해? 예외가. 원칙과 예외를 비교, 우리 국가고시는 우리나라 시험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예외가 더 중요하다니까, 예외. 시험에는 예외가 더 잘 나와, 중요도로는. 순서는 얘가 나중이지만 시험 중요도는 얘가 더 높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뭐야, 여러분? 특례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중요도는. 시험에 나온 중요도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과세표준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죠,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 결정하는 방법 나왔죠,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에 사실상 취득가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적습니다. 신고한 가액에다가 앞에다가 적어. 원칙.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원칙. 시가표준에 앞에다 적으세요. 예외. 사실상 취득가 앞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특례. 이게 구분이야. 그래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 이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칙과 예외 특례인데 적용 순서, 다시 적용 순서.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정하는 거고? 특례 적용하고,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면 뭘 정하는 거고? 원칙.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예외죠, 예외. 그러면 특례는 내버려 두고 일단 원칙이 뭐라냐면, 원칙은 취득자가 뭐한가 그래서 여러분? 신고한 가액.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누가 신고했어 이거? 취득자. 밑줄 쳐. 취득자. 저거 납세 의무자죠.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래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인데 취득량 무슨 세목? 신고 납부 세목. 누가 해주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때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 뭐 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바로 뭘로 보란 얘기야?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보란 얘기야. 근데 2번 시가표준이 나와 있죠? 예외. 자 보세요. 예외. 두 가지가 있어. 1번과 2번. 취득자의 또는 신고가액이 없대. 저거 이게 뭐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간략히 이거를 무신고 그렇게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야. 저거 무신고.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세법 복습 자체를 안 한 거와 똑같지 뭐. 책을 안 보는 거야. 또는 두 번째,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액이 뭐보다?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적대. 저거 이걸 저는 뭐라 그래요? 과소신고. 여러분 요걸 좀 구분하시네요. 무신고, 과소신고를 구분 자체를 안 한 분이 계셔요.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무신고는 신고 자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과소신고는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법에서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적게 신고했죠. 요럴 때는 과표를 뭘로 가라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고요. 시뻘겋게 표시해요. 시가 표준액.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를 공부할 때 시가편액이라는 말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가편액이라는 말. 그래서 요건 적어놔요. 거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놓으세요. 자, 시가편액이 뭐냐?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럼 시가편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첫째, 여러분 얘는 특징,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하는 게입니다. 지방세 과세할 때. 뭘 과세할 때?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 과세 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입니다. 그럼 우리 세금은 지방세가 있다면 또 상대방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국세. 그러면 지방세에 시가편액이 있다면, 지방세 시가편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느냐? 요거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시가편액은 뭘 과세할 때?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일 때는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요게 이번 2019년도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 버렸어. 평소 강의할 때 저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다라고 했어. 근데 나와 버렸어. 올해 이런 문제 안 나올 거를 예상한 게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3문제. 많으면 또 사람마다 이제 공부한 사람마다 뭐 4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 말이 항상 100% 맞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그 시험에는 꼭 중요한 것만 나오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는 중요한 것도 나오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 변별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첫 시간 때 문제의 난이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어떻게 난이도가 구분한다고요? 상, 중, 하로 나눠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요 중하만 맞아도 65%에서 70% 맞출 수 있고요. 이거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법 3문제에서 4문제는 상금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이런 거 툭 나오는 거죠. 툭. 근데 어차피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완벽하게 16개 만점을 대비로 공부하지는 못해. 저도 그렇게 16개 다 맞추기 하려고 강의 못하고요.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알아야 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뭐가 있다면 시가편액이 있다면 국세를 과세할 때는 뭐가 있다 그러면 기준시가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양도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잖아. 그 국세니까 기준시가가 나와야 돼? 시가편액이 나와야 돼? 기준. 그래서 양도소득세 바로 기준시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가편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편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시가. 짝꿍이야 짝꿍. 근데 둘 다 공통점 뭐냐? 기준시가냐 시가편액은 공통점은 얘는 취득 요 신고 누가 한 거랬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인 누가? 취득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 가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한 거죠. 과세권자. 누가요? 과세권자가.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정한 거예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냐? 평가한 가액이다. 평가액. 평가액이야. 거래가액이 아니야. 매매에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이거 얼마짜리로 보고 있는 평가액이야,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격 가치란 말을 배울 거예요. 가격 가치 혹시 배우셨나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가치는 뭐야, 여러분? 얼마짜리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고? 가치. 여러분 여기 뭐 남양주 여기 뭐 몇 평 무슨 아파트 몇 평형이다. 그러면 시세가 나와 안 나와? 시세 나오죠. 시세를 여러분 뭘로 보는가? 가치. 얼마짜리야? 여러분 알잖아. 예전에 제가 살던 방배동에서 여러분 아파트 중에 신삼호 아파트가 있고요. 935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935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는가? 랄랄랄라 하고 막 가. 애들이 막 쫙쫙쫙. 너는 어디다 타자? 그러니까 나는 3호 아파트. 그러니까 나도 3호 아파트인데. 그러더니 얘들이 뭘 하냐면 하나 더 물어보죠. 뭘 물어봐? 신삼호야 935야 물어봅니다. 애들도 합니다. 애들도. 어디가 더 비싸는 걸? 신삼호 아파트가. 요거 20억대고 요거 12억에서 15억대라는 걸 알아요. 애들도 알아합니다. 벌써 너는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여기 나온 20억이다 12억이다 이거는 가격이야 가치야? 가치. 근데 요게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지면 가치야 가격이야? 그거는 가격.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 가격. 수요와 공급에서 사고 파는 가격.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 그걸 가격이고. 그러면 요거 시가평가 가격과 가치야. 가치. 얘는 얼마짜리로 보는 거야. 과세관청이 신삼호 아파트는 얼마짜리로 바라보고 있고 935는 얼마짜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애들도 이건 얼마짜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삼호는 신삼호끼리만 놀자. 935는 가라고 그래. 너 12억짜리지? 우린 20억짜리야. 그래 애들이. 애들도 그래. 애들도. 응? 몇 평대가 아니라 일단 신구로 구분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나온 시가평은 가격이다고 가치다고? 가치 뭐야? 얼마? 짜리. 근데 그게 실제 매매에서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 거면 이건 가격이야 가치야? 이거는 가격이죠.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시냐? 학교에서 배울까? 학교에서 여러분 감정평가 때 뭐와? 가치와 가격의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납세 문자인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자가 뭐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납세 문자 세금을 많이 내고자 한다?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런다. 적게 내려고 그래.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떼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납세는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죠. 실무 나가면 이게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특히 공인중개사한테 일어났죠. 도자와 수자가 합의를 봐갖고 못 써달라고 그래? 공인중개사한테. 못 써달라고 그래 여러분? 다운계약 써달라고 그러죠. 다운. 왜 여러분한테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거야? 왜? 다운계약서를 왜 써달라는 거야?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야. 취득세는 뭘 적게 내려고 그러고? 취득세는 뭘 적게 내려고 그러고? 취득세. 양도자는? 그럼 이때는 거래가격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고 판 거래가격을 뭐하면? 줄이면 취득자는 뭘 적게 내고? 취득세 적게 내고 도자는 양도. 그럼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안 돼? 되죠. 요 당시는 밀월 관계가 유지가 되죠. 야, 너나 나나, 넌 취득세 내야 되고 난 뭘 내야 되니까 양도 소득세 내니까 우리가 실제 매매가 10억 원의 매매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할 때는 얼마짜리 신고하자? 8억에 매매한 거를 신고하자라고 도자와 합의가 되면은 수자 합의되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요구를 받는다니까? 다운계에서 써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제 여러분 대처 요령이 있는 거죠. 뭐. 나는 고지식하게 나가겠다. 거래고 나발이고 돈 안 벌기도 좋다.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그런 인간이 있고요. 법에서는 그러지만 꼭 모든 게 법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뭘 부려? 유두리를 부릴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이.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신고할 때 많이 내려고 그래? 적게 하려고 그래? 적게. 그걸 과세관청이 알까 모를까? 과세관청이 여러분이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고자 한다? 적게 신고하고자 한다? 많이 신고하고자 한다? 적게. 그래서 과세관청이 여러분이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격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을까 안 믿을까? 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의 아저씨가 돈을 갖고 오면 집에 갖고 오면 100% 갖고 온다는 걸 여러분 믿어 안 믿어? 우리 집 아저씨는 100% 촉촉 돈 생길 때마다 촉촉 100%다 갖고 온다는 걸 믿어 안 믿어? 응? 안 믿어? 저희 집은 안 믿어요. 저는 얘기를 해요. 나는 100%다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00% 갖다 주겠지만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 뭐를 갖고 있는가? 비상금을 갖고 있는 거죠. 비상금. 그걸 과세관청도 알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격이 정확하다라고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어떻게 신고했을까 얘? 적게 신고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꼭 기억해야 돼. 이 납세 의무자가 뭐한가 이걸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액면가에 믿고 믿지 않고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격이 뭐와 시가 편의가 반드시 뭐란다 여러분? 비교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시뻘게 표시하나? 취득자가 뭐한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비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 이게 세법이 또 개정이래요. 취득세 과세표 내년 개정됩니다. 지금 여러분 실무 나가면 납세무자와 과세관청의 피티튀기 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납세무자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적게 내고자 하고 과세관청은 인위적으로 적게 하게 내는 걸 막으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분은 세법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실무 나가면 여러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세금을 빠져나가려고 자꾸 유도합니다. 가르쳐줘. 단 뭘 받고 가르쳐줘? 돈 받고 가르쳐주겠지. 자 이거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나 얼마 주고 샀어 뭐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한 가격 액면가 그대로 믿고 믿지 않고 과세관청이 정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그 납세무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이상이면 많이 신고를 한 거죠. 시가 표준액은 5억으로 평가하고 내가 6억 주고 7억 주고 샀다 신고를 했어. 어? 그래? 그럼 그때는 신고한 가격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우리 집 아저씨가 이번 달 돈 많이 갖고 왔어. 그러면 따져 안 따져?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어디서 훔쳐왔냐?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똑같아. 과세관청도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값보다 많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응? 알았어. 그래. 고생했어. 그 말 해주면 참 고맙죠. 이번 달 돈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집사람이 이번 달은 좀 예상외로 많이 들어왔네. 수고했어요. 그 말하면 이제 신나는 거고. 당연하듯이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고. 안 그래? 그래? 그런데 납세무자의 취득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가격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은? 적어. 이게 문제야.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여러분. 항상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낸 걸 문제 삼아 적게 내는 걸 문제 삼아 적게 내는 걸 문제 삼아. 그러면 자,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4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평가하기는 시가표가 얼마를 평가했냐? 5억 원이야. 즉 다른 말로 하면 과세관청이 얼마짜리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취득자가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하는가? 4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는가? 그러면 과세관청은 요걸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어. 아니야. 너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지만 4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했지만 4억이 아니라 우리 과세관청이 이거 얼마짜리 산 거로 보는가? 5억짜리 산 거로 봐. 그래서 이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저기 나와 있는 과소신고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신고해도 믿지 않을 거 아예 신고를 해? 안 해? 안 해. 무신고,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해. 그러면 과세관청은 비교할 신고한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과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가만. 이게 맹점이 생겨요. 이게 맹점이 생겨요. 여기서 엄청난 맹점이, 세법의 맹점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이걸 오픈하면은 다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가르쳐 줄까? 그건 여러분만 나중에 시험 나왔다 알아야 돼.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정리. 취득자가 뭐 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한 뭐보다? 시가표보다 뭐가 나면?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요걸 그대로 믿고 안 믿고? 믿고. 근데 취득자가 뭐 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신고한 가격 시가표보다 뭐 하면? 적으면이죠. 그때는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고 안 하고 뭐가 봐야 된다? 시가표준액이죠. 그러면 취득세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소 신고 납부하게 돼버렸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대해서 뭐가 부과가 돼? 너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그 부족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아이고 세금 뭐 하려고? 적게 내려고 의도적으로 줄였다가 세금은 다 내게 되고 뭘 두들겨 맞고? 가산세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네가 어설피 뭐 하면 장난치면 맞는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줄여야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특례야, 이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겠다는 게 바로 무슨 규정이다? 특례. 그게 바로 뭐가,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거야. 뭐가 나왔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특례는 거기 나와요, 여러분. 5가지가 나와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 몇 가지? 5가지. 5가지. 오로지 뭐인 경우 요 5가지 한해서만 뭘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례인 뭐를 적용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사실상 취득가격이다 적으세요.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얘는 요 1, 2, 3, 4 여기 1, 2, 3, 4, 5 5가지 있죠? 찾으셨어요? 1, 2, 3, 4 묶어놨어? 묶어놓고 요 5가지일 때는 어디로 간다? 사실상. 그럼 요 5가지 공통점 확인합시다. 저거 얘들은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 아주 중요한 거야. 인문 가정이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험 가정하면 이런 거 설명 이제 하나씩 못 풀어. 한번 휙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요 5가지 특징은 뭐다고요?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누가 봐도 거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요 신고한 가격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요거는 그대로 믿어. 그대로. 아저씨가 돈을 갖고 오는데 현금으로 갖고 오지 않고 다 급여를 통해서 다 계좌로 이체 들어와. 그럼 그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아저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통장으로. 그러면 회사에서 다 계좌 이체시키는 거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 중간에 삥땅할 수가 없잖아, 아저씨가. 은행을 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여러분 현금으로 였어요. 월급 봉투에다 급여 봉투에다가 급여 명세서 쫙 있고 이번 한 달 동안에도 고생이 많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뭐 내역이 쫙 나면서 딱 있죠. 그럼 여기에 월급 현금 있잖아. 그러면 딱 집에 갖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월급입니다. 딱 그러면 고생했다 야 그러면서 그냥 막 세제 그때는 때가 있었어. 이게 돈으로 와야 뭔가 대접을 받는데 요즘은 다 오르가니까 계좌로 다 통제가 됩니까? 뭐 어머니고 여보고 자식고 할 게 없죠. 다 조회해 갖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인 몇 가지는 5가지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그대로 믿어져. 그대로. 그래 맞아. 그러면 믿으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 얘는 시가 편익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거를. 이게 차이점. 아까 얘는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반드시 모아비겠지만 시가 표준액과 비교했지만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로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시험에는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확인된 무슨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한 뭐 시가 편익보다 뭐 해도 적어도 가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야?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즉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편익보다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편익보다 뭐 해도 적어도 가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여기는 납세문제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시가 편익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바뀌었어? 시가 편익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요 확인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보다 시가 편익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가표는 시가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 그대로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 납부한 걸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그래서 여기는 가산세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226쪽에 나와 있는 원칙 무슨 가해? 신고한 가해. 예외 뭐야? 시가 표준의 특례 뭐야? 사실상 취득 가해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한 가액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당구장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자, 박스 안에 당구장 보세요. 무슨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 편익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 뭐라 했어? 시가 편익의 제한을 받음. 그래서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편익보다 적으면 그때는 과표가 뭐가 바뀌어? 시가 편익이죠. 근데 무슨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 편익과 비교를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요거 적어놔. 박스 바로 밑에다가 당구장 밑에다가. 따라서 이때는 무슨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당구장 밑에 여백 있죠? 그대로 적으라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보다? 시가 편익보다 뭐 해도 적어도 가표는 뭐가 된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1년 내내 할 거야. 설마 1년 내내 하는데 모르겠어? 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징그럽게 공부하는 왼수들도 있어요. 문화센터 다니는 분도 계셔요. 학원이 아니라. 뭐 내 얘기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적어놨어요? 요거 꼭 적어놓으라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뭐 취득 가계 범위는 마무리 짓고요. 쭉 넘겨. 그러면 238쪽 우리 이제 뭐가 나오죠? 세율이 나오죠. 세율. 우리 지금 여기 보세요.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표도 뭘 곱하라고요? 세율 곱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뭐까지 한 거죠? 과세표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표준세율부터 부가징수 마무리 짓고 보유세에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 간다고 여러분? 세율.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